안녕하세요.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정치 속의 철학 강좌, 철학 속의 정치 강좌, 철학사이다 강좌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지난 강좌에서 철학사이다 강좌편에서 다룰 두 번째 주제,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를 두고요. 왜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자유주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주의에 대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 편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유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요, 유사하면서도 다양한 정의가 존재합니다. 사실 정의가 너무 많아요. 자유주의 정의하고 싶은 사람들의 수만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양한 정의들 가운데서도 이제 가장 쉽게 되어 있는 정의를 찾아보라고 한다면요, 바로 노르베르토 보비오라는 학자의 정의입니다. 이 노르베르토 보비오 같은 경우에는요, 이태리에서는 가장 위대한 스승, 국가의 스승으로 꼽힐 정도로 위대한 지성입니다. 근데 이 보비오의 정의에 따르면요, 자유주의는 국가에 대한 어떤 독특한 태도를 일컫는 개념이래요. 국가에 대한 태도. 그런데 국가의 권력과 기능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라고 보는 신조가 바로 자유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런 보비오의 정의는요, 자유주의의 본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요, 국가의 역할을 어느 정도 제한하려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많이 제한하려고 그러건 작게 제한하려고 그러건 제한하려는 성향들을 보여왔죠. 그런데 자유주의가 이렇게 국가에 대한 제한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요, 국가가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거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제한이라는 이런 보비오의 정의는요, 자유주의를 조금은 소극적인 입장에서만 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날드 베이너라는 당대의 저명한 정치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도 사실은 자유주의자라고 보면 됩니다. 약간 공화주의적 성격도 있지만요. 이 사람은 조금 더 좀 적극적인 입장에서 자유주의를 정리하는데요. 베이너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유주의란 개인들이 스스로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삶을 설계한 방식대로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정치 조직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이너의 정의를 보면요,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국가는 이런 개인의 선택을 잘 보장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설계와 선택에 관련해서요, 자유주의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자유론에서 존 스튜어트 밀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의 생활 설계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나 자신이 속한 세계의 일부 사람들이 선택해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원숭이 같은 모방 능력 외에 어떤 능력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때 인간이 되느냐? 자기 스스로 생활 설계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소유한 능력을 발휘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보비오의 정의보다는 베이너의 정의가 좀 더 자유주의, 지금 당대의 자유주의를 잘 표현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베이너의 정의를 조금 보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느냐? 자유주의란 개인이 스스로 설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그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치 조직의 원리다. 조금 더 여러분께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미리 자유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개인이 할 일을 국가가 대신해주는 것은 제약이지만 개인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주고 개인의 노력과 발전을 조장하며 자극시키는 활동은 아무리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일부 자유론의 번역서에 여기 오류가 있어요. 하면 안 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게 그 존 스튜어트 밀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말을 첨가한 근거가 됩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정의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 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설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 난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때 뭐 일단은 이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삶을 무설계의 설계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인생에 대한 설계를 어느 누구의 간섭 없이 스스로 하면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하고 그 실현을 도와주는 정치 조직의 원리,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유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유주의에 대한 몇 가지 편견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널리 알려져 있는 몇 가지 편견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는 공동체를 싫어한다. 자유주의는 이기적이어서 공공선을 배격한다. 자유주의 시장에는 교환만 있고 도덕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주장이죠. 물론 이런 편견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편견이 그러하듯이요. 이런 편견은 자유주의의 단면만을 들여다본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자유주의 시장에 관한 이야기는 아담 스미스부터 이렇게 돌이켜보면 왜곡된 내용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요.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닥친 신자유주의 거센 폭풍. 이것들이 우리를 자유주의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하는데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편견들을 제가 여러분과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주의에 대한 첫 번째 편견,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냐면요. 자유주의는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시킨다. 개인과 공동체를 구분하고 자유주의는 개인을 훨씬 더 사랑하고 공동체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이죠. 이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중에 가장 일반적이죠. 자유주의가 지나치게 개인의 권리를 강조해서 공동체로부터 개인을 분리시켜서 자유주의가 오히려 공동체 내에서 좋은 삶을 못 살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자유주의가 이제 개인의 사적 영역을 너무 보호해가지고요. 개인이 공적 영역에서 수행해야 될 의무나 배려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건 결국 이제 개인의 행위가 공공선을 고려하지 않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은 유한한 삶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유한한 삶을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 살도록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들이 삶을 영위해야만 하는 공동체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개인의 삶의 방식과 선택을 중요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유주의가 공동체로부터 개인을 격리시키려 한다라는 주장은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개인의 삶이 펼쳐지는 장이 공동체라는 점을, 그 필수 불가결한 공간이 공동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요. 이 자유주의자는 필연적으로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밀은 인간이 가진 개성에 대해서 말하는 대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관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 내부에 있는 개성적인 것을 모조리 마멸시켜서 하나같이 똑같이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해서 부과된 범위 안에서 그 개성적인 것을 육성하고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결국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조건이죠.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과 권리도 고려되지 않는 체제라는 것을 자유주의는 그 탄생의 시기부터 인식해 오고 있었습니다. 개성을 강조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와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제기되죠. 여러분, 자유주의 하면 가장 또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아담 스미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담 스미스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면요. 자유주의가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감정론에서요. 자연은 우선 모든 인간에게 스스로를 돌보라고 권유하는 것 같다. 인간은 다른 존재보다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인간에게 보존의 성향이 있는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타인과 관계된 것보다는 자기와 관계된 것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 속에서만 살 수 있다.
모든 사회의 구성원은 사랑과 호의라는 두 개의 매듭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적 선행이라는 공통의 중심을 향해 이끌린다. 이렇듯 고전적 자유주의자인 아담 스미스조차 개인의 삶의 장이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주의가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냐? 개인의 삶의 장이 되어야 할 공동체가 그 개인을 억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편견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편견에 가보면요,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정말 앞에 거보다 더 심하게 알려진 거죠. 자유주의는 복지를 반대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자유주의가 복지를 반대한다거나 꺼린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입니다. 일부 자유주의자들 복지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자신들이 자유주의자라 그러면서 복지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 자유주의 안을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사회적인 기본 재화의 분배에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리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좀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리버테리아니즘이라고 해서 자유지상주의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요. 주로 전통적인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취하는 입장인데요. 사회의 기본 재화 분배에 국가가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한 시장의 기능을 믿는 입장이고요. 자유로운 교환의 문제에 국가가 이제 간섭을 하지 말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사적 소유를 철저히 보장하는 이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개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대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최근에 자유주의자들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 우리 리버럴이라는 말을 요즘 최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리버럴. 저도 스스로를 리버럴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미국 정치 보면 이 리버럴들이 참 큰 문제죠. 문제라기보다는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의 기본 재화를 분배하는 데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의 정도도 상당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의 기본 재화 분배를요, 시장에만 의존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더불어서 복지 체계의 강화에도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종의 시장의 규범률을 도입해서 개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오는 정책들이 뭐냐? 미국에서 정치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클린턴,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리버럴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공적인 의료보험을 이제 구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회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복지 정책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주의를 들여다보면 이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복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복지를 찬성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리버럴 신문이 어떤 신문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서양 신문 중에서 뉴욕타임즈를 들 수 있는데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복지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막 거품을 품죠. 거기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신문 중에 하나인데요. 오바마 케어가 있었을 때 오바마가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재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뉴욕타임즈에서 오바마를 지원 사격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 지금이야말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될 기회인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원 사격을 해줬죠.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문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요, 지금 현재 자유주의가 복지를 거부한다라는 건 그렇게 타당한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 번째 편견을 살펴볼 텐데요. 이 세 번째 편견에는 자유주의 시장에는 도덕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유주의 시장에는 오로지 차가운 교환의 논리, 수요와 공급에 보이지 않는 손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시장은 교환을 위해 존재하고 교환의 균형은 보이지 않는 손이 지탱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단 한 가지 조건을 붙인다면 건강한 시장에서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는 거죠. 건강한 시장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시장은 건전한 도덕이 존재할 때만 사실은 가능하게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개념, 보이지 않는 손, 정말 어디를 가도 듣고 학교에서 맨날 들었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쓴 표현인데요. 국부론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두 줄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네 일을 하면 공공의 이익은 스스로 증진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 교환의 논리에 맞춰서 쓴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대표적인 다른 저작이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도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수요 공급과 크게 상관이 없죠. 아담 스미스는 이게 우리가 올바르게 행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정한 관찰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공정한 관찰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이익이 돼서 스스로 공정하게 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담 스미스의 대답은 들어보면 무릎을 치게 됩니다. 왜냐면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의 양심은 못 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공정한 관찰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겠어요? 우리가 그런 공정한 관찰자로서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시장에서 비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립적 이익을 적절하게 비교하려면 우선 우리는 입장을 바꾸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반대되는 이익을 우리 자신의 위치나 그의 위치에서 우리 자신의 관점과 그의 관점 어느 쪽에서나 보아서는 안 된다. 어느 쪽과도 특수한 관계를 맺지 않는 제3자, 둘 사이에 공평하게 만날 수 있는 제3자의 위치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제3자의 위치와 관점이 어디냐? 여러분의 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사실 자유주의 시장에서 행하는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무작정 추구한다라는 건 사실 원래의 자유주의자들이 바랬던 바는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당연히 시장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건전한 도덕이 같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도덕 감정론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몸 건강하고 빚 없으면 인간으로서 정말 잘 사는 거다. 그거 이상 더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요. 이 강에서는 자유주의의 의미와 자유주의에 대한 일반적 편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시간은 흐르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모든 것은 모양이나 내용을 바꾸어 갑니다. 자유주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이죠. 자유주의의 변화에 주목하고 긍정적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것,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이요, 이제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복지를 수용합니다. 당장 방송하고 있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덕의 중요성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변화해가는 자유주의를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우리 몫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유주의에는 개인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유주의는 공동체 말고도 개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개인은 여전히 타자의 존중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런 타자의 존중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담 스미스의 말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이웃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동료 감정을 이웃에서 느끼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큰 즐거움은 없다. 반대로 이웃의 동감의 부재를 느끼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없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